그날 밤 그의 손이 내 등을 지나 어깨로 올라왔을 때 나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긴 시간을 오해하며 또 풀어왔습니다. 68의 나이 나 윤정자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납니다. 남편 백기철이 먹을 약을 준비하고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끓이죠. 3년 전 가벼운 중풍을 앓은 이후로 그는 딱딱한 음식을 잘 못 드시거든요. 약 드세요. 그에게 물컵과 함께 약봉지를 내밀면 기철은 고개만 끄덕입니다. 말수가 부쩍 줄었어요. 예전엔 아침마다 오늘 뭐 할 거냐, 날씨가 어떠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말이죠. 남편 기철은 올해 72입니다. 전직 토목감리로 일했던 그는 건설 현장에서 큰 소리로 지시를 내리던 남자였어요. 체격도 좋고 목소리도 우렁찼죠. 그런데 지금은 침대와 거실 소파만 오가며 하루를 보냅니다. 나는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은퇴한 뒤에도 가끔 옛 제자들이 찾아와 안부를 물어주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난 뒤론 그런 만남들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간병이 우선이었거든요. 우리 딸은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하죠. 엄마,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그럴 때마다 나는 응,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딸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딸 부부는 각자 직장 생활이 바쁘고 자주 내려올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점심시간이 되면 기철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봅니다. 뉴스든 드라마든 상관없이 그냥 켜져 있는 걸 바라보고 있어요. 가끔 내가 뭐 보고 계세요? 라고 물으면 그냥이라고만 답하죠. 밤이 되면 우리는 각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기철은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새벽에 화장실을 가야 하는 횟수가 늘어서 깊이 잠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찍 누워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봤어요. 주름이 깊어진 얼굴, 어깨가 굽은 등,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움츠러든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 아직 살아있는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서로의 체온을 느낀 게 언제였을까요? 손을 잡은 것도, 어깨에 기댄 것도, 그 모든 게 까마득히 먼 옛날 일 같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지만 우리는 마치 두 개의 섬처럼 떨어져 있었어요. 기철도 나름대로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가끔 한숨을 내쉬거나 창문 너머로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그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는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나날들이었죠. 남편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잘못 알고 있었어요. 내가 늙어서, 내가 볼품 없어져서, 그래서 기철이 나를 여자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벽 3시 또 화장실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철은 밤마다 두세 번씩 깨어나요. 중풍 이후 방광 기능이 약해졌거든요. 발걸음 소리가 조심스럽고 느립니다. 넘어질까봐 벽을 짚고 가는 모습이 마음 아파요. 괜찮으세요?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기철은 응이라고만 답합니다. 더 이상 말을 붙이려 하지 않아요. 예전 같았으면 미안해, 깨웠구나라고 했을 텐데요. 아침에 면도를 하는 기철을 바라보면서 나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손이 떨려서 면도기를 제대로 잡지 못해요. 한때는 그렇게 당당했던 남자의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제가 해드릴까요? 됐어. 혼자 할 수 있어. 기철의 목소리에는 짜증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자존심이 상한 거죠. 아내 앞에서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저 내가 성가셔서 그런다고만 생각했거든요. 점심을 준비하다가 문득 예전 생각이 났어요. 신혼 초 기철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부엌에서 뛰어나가 그의 품에 안겼던 기억들. 눈만 마주쳐도 서로가 서로를 놓지 못했던 그 순간들. 그때는 서로를 그렇게 애타게 그리워했었는데 말이죠. 여보, 무슨 생각해? 기철이 물었을 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들어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어왔거든요.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점심 곧 차려드릴게요. 그 순간 기철의 눈빛이 조금 슬퍼 보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후에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나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또 바라봤어요. 주름살이 늘었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해졌습니다. 몸매도 예전 같지 않고요. 그래, 이러니까 남편이 날 안 봐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녁 무렵 기철이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등이 더욱 구부정해 보였어요. 나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죠.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울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감히 다가가지는 못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나는 기철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서로 닿을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그 벽을 누가 먼저 허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기철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잃고 아내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죠.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중풍 후유증으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오해하며 지냈습니다. 나는 내가 매력을 잃어서라고 생각했고, 기철은 자신이 무능해져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파트 게시판에 공지가 붙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점검으로 인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행을 중단합니다. 우리 집은 5층입니다. 평소 같으면 별일 아니겠지만 기철에게는 부담스러운 높이였어요. 중풍 이후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거든요. 오늘은 나가지 마세요. 엘리베이터가 안 된다니까. 병원 가야 하는데. 기철은 매주 화요일마다 재활의학과에 다녔습니다. 빠뜨리면 안 되는 치료였죠. 나는 잠깐 고민했지만 함께 가기로 했어요. 진료가 끝나고 오후 3시쯤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엘리베이터는 점검 중이었어요. 기철은 1층 계단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2층쯤 올라가니 기철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3층에서는 아예 멈춰서서 난간을 붙잡고 헉헉거렸죠. 잠깐 쉬어가요. 나는 기철의 등을 가만히 문질러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의 몸에 손을 댄 거였어요. 등이 예전보다 훨씬 마른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 나보다 먼저 가겠어요. 농담조로 말했지만 기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기철을 보며 나는 괜히 그런 말을 했다고 후회했어요. 농담이었는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거든요. 나머지 2층을 올라가는 동안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기철은 난간을 꽉 붙잡고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갔어요. 나는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뒤에서 조심스럽게 따라갔죠. 드디어 5층에 도착했을 때 기철은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물 드릴게요. 찬물을 한 컵 따라 건네니 기철은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이런 몸뚱이라서. 무슨 소리예요? 누구나 나이 들면 그런 거죠. 하지만 기철의 표정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한때 건설 현장에서 여러 층짜리 건물을 뛰어다니던 자신을 떠올린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기철은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나서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가끔 그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밤 10시쯤 나는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기철은 아직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일찍 현관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기철이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1층에서 2층까지, 그리고 다시 1층으로.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계단에서 받은 충격이 이렇게 변화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어요. 기철의 아침 운동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7시면 어김없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2층까지만 갔다가 점점 3층, 4층으로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산책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어디 가세요? 하지만 기철은 운동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예전보다 목소리에 힘이 있어 보였어요. 2주째 되던 어느 날, 기철이 동네 보건소에서 가져온 종이를 식탁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노인 건강운동법이라는 제목의 팸플릿이었어요. 이거 어디서 받아오셨어요? 보건소에서. 계단 운동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팸플릿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들이 그림과 함께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팔굽혀펴기 변형 동작,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제자리 걸음 등등. 기철은 그걸 꼼꼼히 읽고 있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바로 멈추고. 알아. 서두르지 않을 거야. 그날부터 기철의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계단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거실에서 팸플릿을 보며 간단한 근력 운동을 했어요. 숨이 차면 쉬고 또 조금씩 해나갔습니다. 며칠 후 나는 기철의 방에서 우연히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침대 옆 서랍 위에 놓여 있었는데 회복일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궁금해서 슬쩍 들여다봤죠. 5월 15일. 계단 3층까지. 숨 덜 참. 5월 16일. 팔굽혀펴기 5개. 힘들지만 할만함.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를 넘기니 다른 글이 보였어요. 심장은 움직여야 산다. 근육이 있어야 남자다. 기철의 손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기철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되찾으려 애쓰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나는 조용히 노트를 제자리에 놓고 나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그날따라 유난히 정성을 들였어요. 기철이 좋아하는 북어국을 끓이고 소화가 잘 되는 나물 반찬들을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대충대충 차렸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마음이 달랐어요. 오늘 반찬이 맛있네. 기철이 북어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었어요. 많이 드세요. 기력을 보충하셔야죠. 고마워. 요즘 좀 살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살 것 같다는 표현이 단순히 식욕이 돈다는 뜻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삶에 대한 의욕이 생겼다는 의미로 들렸거든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기철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운동하시느라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하지만 안 하면 더 힘들 것 같아. 기철의 대답에는 전에 없던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 같은 것이요. 제가 뭔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처럼만 해줘도 고마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기철이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간병인이 아니라 다시 아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3주째 되던 날 아침, 기철은 처음으로 5층까지 한 번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자야, 나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그 순간 나는 정말로 울 뻔했습니다. 기철이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향 친구 중 한 명인 김 사장이었어요. 남편과는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죠. 기철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냐? 준식이구나. 그냥 지내지 뭐.
김준식은 서울에서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고향 친구들이 모인다더라. 너도 나와라. 다들 내 소식 궁금해해. 아, 나는 몸이 좀. 무슨 소리야? 중풍이라고 했지? 그래도 걸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기철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보세요. 친구들 만나면 기분도 좋아질 거예요. 나는 기철을 격려했습니다. 요즘 조금씩 밝아지던 그에게 좋은 자극이 될 것 같았어요. 정말 가볼까? 당연하죠. 옷도 새로 입고 가세요. 재미있게만 놀다 와요. 토요일 오후 기철은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조금 헐렁해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제법 단정해 보였어요.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머리도 깔끔하게 넘겼습니다. 다녀올게. 네, 늦게 들어와도 괜찮으니까 즐겁게 다녀오세요. 기철이 나간 후 나는 왠지 모르게 설렜습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바깥 활동을 하는 게 기뻤거든요. 저녁도 기철이 좋아하는 메뉴로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저녁 8시쯤 기철이 돌아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일찍이었어요. 얼굴 표정이 어둡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벌써 오셨어요? 왜요? 재미없었어요? 응, 그냥 왔어. 기철은 정장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뭔가 기운이 빠져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그날 모임에서 친구들은 여전히 건재한 척 자랑을 늘어놓았다고 해요. 누구는 사업이 잘 된다. 누구는 손자가 몇 명이다. 이런 이야기들 말이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친구들의 은밀한 자랑이었습니다. 나 아직 밤에 한 번씩은 해. 우리 마누라가 요즘도 예뻐해달라고 해서 말이야. 그런 농담 섞인 대화를 들으며 기철은 점점 위축되었다고 해요. 자신만 초라하고 무능한 것 같았거든요. 운동을 시작했다고 해서 예전의 자신감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었으니까요. 기철이 너는 어떠냐? 요즘도 괜찮나? 김준식이 장난스럽게 물었을 때 기철은 그저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다 옛날 일이야. 에이, 무슨 소리야. 나이가 몇인데. 우리 아직 괜찮은 나이야. 친구들의 관심은 진심이었겠지만 기철에게는 상처가 되었어요. 자신만 남자로서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기철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나도 그 기척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어요. 뭔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새벽 2시쯤 기철이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에 갔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야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돌아온 이후 기철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하던 아침 계단 운동도 중단되었어요. 7시가 되어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운동 안 하세요? 오늘은 몸이 좀 무거워서. 하루가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 기철은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소파와 침대만 오가는 생활로 돌아갔죠. 더 심각한 건 식사였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늘어나던 식사량이 다시 줄어들었어요. 입맛도 없어 보였고 억지로 먹는 것 같았습니다. 북어국 끓였어요. 좋아하시잖아요. 응, 고마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기철은 몇 숟가락 뜨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 그릇을 다 먹었을 텐데요. 일주일이 지나자 기철의 몸 상태도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았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다시 늘어났어요. 운동으로 조금씩 좋아지던 컨디션이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병원에 가볼까요?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그냥 감기 기운인 것 같아. 하지만 감기가 아니라는 걸 나도 기철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 몸도 따라서 무너지는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 나는 용기를 내어 기철에게 물어봤습니다.
친구분들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별일 없었어. 그냥 만나서 이야기한 거지. 기철은 대답을 회피했지만 무언가 상처받은 일이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2주째 되던 날, 기철은 오랫동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점심도 거의 먹지 않고 말수도 더욱 줄어들었어요. 괜찮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나는 기철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가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뭐가 늦지 않았다는 거야? 운동도 다시 시작하시고 건강도 회복하시고 소용없어.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야. 기철의 말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 동안 조금씩 쌓아 올린 희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전에도 좋아지셨잖아요. 그때는 착각이었어. 나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위로도 소용없어 보였거든요. 대신 기철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기철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약을 평소보다 많이 먹었습니다. 혈압약, 소화제, 수면제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며 물과 함께 삼켰어요. 약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처방해 준 거니까 괜찮아. 하지만 기철의 표정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귀찮다는 듯 눈을 감았어요. 나는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기철의 숨소리를 들으며 어떻게 해야 남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 생각했어요. 한번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기철이 다시 무너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나는 매일 그를 지켜보며 속만 태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이른 아침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글보글 뭔가 끓는 소리였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나는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기철이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어요. 생강을 썰어 넣고 꿀을 타고 있었습니다. 생강차를 만들고 있는 거였죠. 일찍 일어나셨네요. 깼구나. 미안해. 기철은 당황한 듯 말했지만 손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생강차가 다 우러나자 2개의 컵에 나누어 따랐습니다. 생강차 한 잔해. 따뜻한 컵을 내밀며 기철이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먼저 건네는 말이었어요. 고마워요. 생강차를 한 모금 마시니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기철도 컵을 2손으로 감싸쥐고 천천히 마셨어요. 정자야. 네. 이번엔 나를 위해서 지킬 거야. 무슨 말인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기철의 눈빛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였어요. 운동 말씀이세요? 그것도 있고, 나 자신을 지키는 거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기철이 친구들 모임에서 상처받았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았거든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그날부터 기철의 일상이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계단 운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오늘은 3층까지만 갈게. 무리하지 마세요. 첫날은 3층, 둘째 날은 4층. 이전처럼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지켰어요. 숨이 차면 쉬고 다리가 아프면 멈췄습니다. 나도 함께 변화했습니다. 기철이 운동하는 동안 아침 준비를 하고 운동이 끝나면 따뜻한 수건을 준비해뒀어요. 영양가 있는 식단도 더 신경 썼습니다. 오늘 컨디션 어때요? 어제보다는 좋아. 계단 오르는 게 조금 수월해졌어. 기철은 예전과 달리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숨기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철이 오후에 근력 운동을 할 때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내가 팔굽혀펴기 할 때 개수 좀 세어줄래? 그럴게요. 함께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기철이 힘들어할 때 나는 옆에서 응원했고 잘했을 때는 박수를 쳐줬어요. 10개나 하셨네요. 대단해요. 아직 멀었지.
하지만 예전보다는 낫지? 기철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산책도 함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돌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반찬이 더 맛있어진 것 같아. 정성이 다르니까요. 회복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운이 나네요. 미안해. 그동안 힘들었지? 무슨 소리예요? 부부가 서로 돌보는 거 당연한 거죠. 그날 밤 기철은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한숨 소리도 뒤척임도 없이 깊고 편안한 잠을 잤어요. 나도 덩달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기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계단 운동은 단번에 5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고 근력 운동도 꾸준히 늘려갔습니다. 이번엔 진짜 돌아온 거구나.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전의 회복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더 단단하고 더 확실한 변화였습니다. 기철이 진짜 회복의 길에 들어선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달라진 건 우리 사이의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밤이었어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기철이 작은 촛불 하나를 켜놓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우리가 함께 마시던 생강차 2잔이 놓여 있었어요.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 아니면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기철이 의자를 빼주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다정한 제스처였어요. 나는 조금 어색했지만 마주 앉았습니다. 생강차 맛이 어때? 달콤하니 좋네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촛불이 기철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따뜻해 보였어요. 정자야. 네. 그동안 고생 많았어. 갑작스러운 기철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서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고생이에요.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일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기철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내 손등을 감싸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편의 손길이었어요. 따뜻하고 거칠었지만 예전보다 더 간절해 보였습니다. 손이 많이 거칠어졌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죠. 그래도 예쁜 손이야. 기철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언제적 이런 말을 들어봤나 싶었거든요. 마치 신혼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많이 늙었어요. 내 눈에는 여전히 예뻐 보이는데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이런 말이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나를 여자로 봐주는 시선, 아내로 인정해주는 마음. 기철이 일어나더니 내 의자 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냥 안고 싶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철의 품에 안기니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남편의 체온, 남편의 냄새. 잊고 있었던 감각들이 되살아났어요. 정자야, 사랑해. 저도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기철의 입술이 내 이마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뺨에, 마지막엔 입술에. 오랜만에 키스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부부가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고 천천히 서로를 배려하며.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사랑과는 달랐지만 더 깊고 진한 감정이었어요. 그날 이후 난 다시 피어났습니다. 나는 그날을 그렇게 기억해요.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다시 발견한 밤이었거든요. 나의 깊은 그곳은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 아내의 마음이었어요. 그걸 기철은 제대로 알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 그리고 따뜻한 커피까지.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아침까지. 그냥 해주고 싶어서. 기철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오후 딸 내외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버이날이 며칠 남아서 인사하러 온 거였어요. 아버지,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요즘 다시 살아나고 있어. 기철이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고마움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딸도 그걸 느꼈는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도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런가? 아버지가 건강해지시니까 나도 기분이 좋네. 저녁을 함께 먹으며 딸이 말했어요. 두 분 다 좋아 보여서 다행이에요. 걱정 많이 했거든요. 기철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찾은 건 단순히 건강이 아니었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함께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그날 밤 딸 내외가 돌아간 후 우리는 또 촛불을 켜고 차를 마셨어요.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보며 따뜻하게 쳐다봐주는 일상.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우리 지금 가장 행복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르는 기억이 있으신가요? 황혼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되는 봄 여러분도 겪고 계신가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아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